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하반기 시장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내년 시장은 또 어떻게 또 전망을 할지, 이런 부분을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023년 하반기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소득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 소득에 대한 조건 자체가 많이 상승한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소득 요건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마련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난 10월 6일 날 이후에 대폭으로 좀 완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만 나중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실 때 조금 더 낮은 금리, 그리고 조금 더 좀 넓은 폭넓은 LTV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과거 6천만 원 정도였던 부분들이 7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득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이었던 부분들이 6천만 원이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7,500만 원으로 상향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인센티브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의 이제 LTV 일반 시중은행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5%를 넘기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금리 상품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혼부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혼부부가 혼인 이후에 약 7년 정도 이내에 되신 분들은 신혼부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신혼부부분들은 이런 대출 상품들을 꼭 이용하시고 저금리 상품들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전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또 많이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3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 부분들, 또 일부 부분은 또 4억 원 정도까지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V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였던 부분들이 이제 8,500만 원으로 올라간 부분들.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2.45에서 3.55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라든지 또는 내 집 마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내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서 10년부터 장기 30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번외적인 얘기인데, 뭐 내가 30년 동안 대출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갚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택을 마련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여유롭게 갚으시면서 항상 부동산은 급등하기도 하고 또 하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할 때는 또 매도를 하시고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뭐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꼭 내 집에서 항상 30년이나 시간 동안 거주하신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디 이동을 못 하죠. 나 전체적으로 이제 소득 요건에 대한 완화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자면,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이제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3억 6천만 원 정도의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매매 시에는.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5억 정도의 이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상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요, 2자녀 미만, 자녀가 두 분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은 3억이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정도의 대출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녀가 두 분 이상인 분들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억,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3억 정도의 1억 원 정도의 상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주택 평가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KB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시세 평가 은행 감정가 금액으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억 원 정도 이하가 된다라고 대상 주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6억 원 정도 수준에서 뭐 한 4억 정도 수준이니까 대략 한 뭐 60%, 네, 요 정도 50%, 60%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센티브가 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금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통 이제 작년 올해 연말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섰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야금야금 또 오르다 보니까 4% 후반에서 다시 또 5%를 중반을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2%대의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베네핏이니까 그런 부분들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신혼부부가 아니지만 이용하고 싶네요. 네. 일단 상당히 굉장히 저렴한 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교통에 대한 얘기가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가 이제 끝나고 내년 상반기 시즌에도 일부 다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상반기 때는 보다 입지적인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에 굉장히 그 가격 방어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유심히 찾으셔서 그런 지역들 위주 중에서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들어서는 곳들 있죠. 그런 곳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일부 지역들이 좀 제가 많이 좀 써놨긴 했는데 자, 일단 2024년도 GTX를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서울권이 아니라 네, 2기 신도시,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생길 텐데 2기 신도시가 지금 완성이 되었죠. 2기 신도시에서 서울의 중심부 쪽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3기 신도시가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는 걸리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 GTX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이용도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약간의 그런 비슷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자면 KTX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KTX 같은 그런 속도, 예, 그리고 보다 빠른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에 단축되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주택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1존, 2존, 3존 있죠. 근데 가장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가장 높은 금액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좀 집중화 현상, 밀도 높은 그런 집중화 현상 부분들을 조금 더 상기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빠른 교통망들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확충되는 지역들로 사람들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확충되는 곳들 안에서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은 그만큼 또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또 다시 랜드마크적인 부분들이 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있죠. 가장 빠른 뭐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A 노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 연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GTX B 노선이나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조기 착공이라든지 또는 올해 연말 안에 연내 착공 목표로 두고 있는 C 노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를 잡고 네, 계획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이슈 중에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이용하는 객수가 많아진다면 그 주변으로 인프라라든지 또는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GTX 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했었고 이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교통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 노선 같은 경우에 이제 파주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에 서울 중심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파격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일본의 도쿄 같은 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도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역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데 삼성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바닷가가 가까이 있고 수도권 안에서 바닷가를 3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송도 지역 되겠는데 송도는 교통편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학군이라든지 또는 그런 대형 업무 타운들을 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송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빠져 있거나 좀 내려왔을 때 좀 잡으시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그리고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뭐 의정부, 그리고 창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용인, 특히나 이 용인 쪽과 성남 쪽 라인들에 많은 관심이 있어질 거라서 저는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용인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남사 쪽 라인이라든지 용인 쪽 라인들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나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뭐 주도권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 노선부터 B, C 노선 그리고 D 노선까지도 이제 김포에서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실 수가 있는데 D 노선까지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 노선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성이 이제 가시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는 이제 완공이나 또 일부를 또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하철역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한번 뭐 임장 활동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분당선이라든지 9호선이 생겼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뭐 많은 그런 파급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고 얼마나 빠른지 또는 또 얼마나 또 많은 지하철 역사들 안에서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쪽 지역으로 좀 투자라든지 또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요 뒤에는 저희가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보셔야 될, 지금 시장은 또 이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7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또 몰라보게 바뀔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거 문제가 뭐 우선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또 가격 상승할 만한 호재들, 이슈들도 잘 정리해 보셔야 하는데요. 혼자서 공부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트렌드 분석과 새로운 블루 오션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8번 출구 인근입니다.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